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 선고를 뜯어보면 헌재가 국무회의 심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인지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2.3 계엄 직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헌재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한 총리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러한 표현을 두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전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두고 회의 소집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무회의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 한 총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란죄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탄핵 결정과는 다르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오로지 내란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했다며 명백한 각하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을 때도 대리인들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내란죄 부분을 형법 위반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그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라는 같은 이슈가 있는 한 총리 선고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에 대한 별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들도 국회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지적했을 뿐 내란죄 철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증거로 형사 조서 등 수사 기록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주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반박해온 내란죄 철회와 수사 기록 증거 채택 여부 두 가지 모두 한 총리 선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한덕수 총리 선고 전원일치가 나올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전원일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만장일치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연이은 전원일치의 판정의 흐름이 깨진 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사건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모두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후폭풍을 고려해서 전원 일치를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이 전원 일치가 깨졌으니까 윤 대통령 선고도 전원 일치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 연결짓긴 어렵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달랐던 겁니다. 방금 짚어봤지만 이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먼저 결정문을 보면 이태리 비상계엄과 관련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예단을 피하려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소추 사유 중에 하나는 이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묵인, 방조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 행위는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가 불과 2시간 전에 계엄 계획을 대통령에게 들었고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보면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지만 한 총리는 여기 무관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직접적으로는 판단을 안 했죠. 역시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현 중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엔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가 아닌 회의란 표현을 썼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정당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걸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한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 안 삼겠다는 뜻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주요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네. 내란죄를 철회를 하게 되면 국회가 다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헌재 판단으로 볼 때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내란죄 철회 부분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로 좀 가보겠습니다.